안녕하세요. 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준호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과 억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고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 판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1심 판결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비교해 검찰의 이중잣대 논란이 있었던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해외 출장 중 찍은 사진에 관한 발언을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둔갑시켜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라고 말을 한 것을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본인의 SNS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 사진 중 4명 부분만 떼어내서 올리고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3명과 한 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을 한 것이죠. 이에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진이 골프를 친 날 찍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명이 단체로 찍은 사진 가운데 김문기 씨가 포함된 4명만 나오게 잘라서 공개한 것이어서 조작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골프 운운하며 올린 조작된 사진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 골프를 치지 않았다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경우 검찰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를 했고 재판부 역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2021년 10월 당시 국감 답변을 자세히 보면 문제 의무조항에 대한 언급은 백현동 식품연구원이 아니라 도로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공기관에 관한 발언이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의무조항과 이에 근거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라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버텨서 몇 년간 매각이 불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백현동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문을 언급하면서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즉 의무조항에 관한 발언은 초반에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면서 나온 것이고 후반에 얘기한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이 재판부는 검찰이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서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해줬다고 짜집기 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 역시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해버린 셈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공공기관 기존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자연 녹지 등으로 용도가 묶여 있어서 성남시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 등으로 난개발이 될 것을 우려한 성남시가 공공기관 5곳의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고 몇 년간 버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2013년 3월 보도된 뉴스만 보더라도 이 당시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 공공기관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수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백현동의 경우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도로공사 부지에는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들어섰고 또 토지주택공사 부지에는 서울대 의생명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성남시의 배드타운화를 막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한 행위가 이렇게 범죄로 취급을 받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협박을 해서라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공문도 확인된 것만 3차례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감사원의 추진실태 감사 등 2011년, 2012년에 이미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지시 하달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던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함께 일을 했던 직원 2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해서든 협박을 당해서든 이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검찰이 협박했다로 기소했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수동태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는 문건에 기재된 표현을 기초로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처럼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행위라 함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 선택해서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 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정적 제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에 동참해서야 되겠습니까? 항소심 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